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필수 컴퓨터 활용 팁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화면 캡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게요. 화면 캡처요? 예, 화면 캡처가 뭔 뜻입니까, 여러분? 예, 바로 화면상의 전체 혹은 일부 내용을 그대로, 화면에 있는 그대로 복사해서 여러분 업무에 활용하는 거. 이게 캡처의 목적이며 캡처의 정의가 아닌가요? 예. 자, 그럼 여러분 화면 캡처에 대해서 어떤 키 이용하면 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그야 저기 프린트 스크린은 전체 화면, 현재 활성화된 화면은 Alt 키 누른 상태에서 프린트 스크린, 이거 키보드에 그죠? SCREN 이거 누르면은 실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자, 보여드리죠. 일단 여러분이 알고 계신 거, 자, 제가 크롬 브라우저를 열었어요. 자, 크롬 브라우저를 열면 이렇게 화면이 떠요. 자, 이 화면, 여러분이 필요한 거는 이 화면에서 이만큼이에요. 그런데,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Alt 프린트 스크린을 누르면요, 화면에 변화가 없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있으세요? 파워포인트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프레젠테이션. 자, 그리고 레이아웃에서 빈 화면 이렇게 누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붙여넣기. 어때요? 아, 화면에 떴던 거 그대로 들어오는구나. 예.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게 요 정도 화면이기 때문에 어때요? 이 화면에서 예, 불필요한 부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파워포인트에 잘라내는 도구, 그림 서식에 자르기 있거든요. 이거 자르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정없이 뚝뚝 잘라내야 돼요. 이렇게. 얘네들은 다 비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바깥에 클릭. 이렇게 잘라내야 돼요. 시간이 좀 걸리고 번거롭죠. 아, 예. 그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런 분 계시는데요. 이 방법을 이제 써보시면 됩니다. 어떤 거요? 자, 여러분 여기 검색하려면 여기에 입력하세요. 나오죠? 바로 여기에 뭐를 쓰냐면은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캡처, 캡처 및 스케치라는 앱이 있어요. 아, 이 앱을 이용하면요, 캡처 및 스케치 앱, 이거 기본 앱이에요.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캡처 및 스케치를 시작하지 않고 화면에 있는 내용을 캡처하려면 뭐 누르라고요? 윈도우 로고 키와 Shift와 S만 누르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되셨습니다. 참고로 캡처 및 스케치 앱이 없다면, 이 앱이 없으신 분, 얘가 검색해서 못 찾는다고 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구글 검색창에 캡처 및 스케치 하면 여기 설치라는 게 나와요. 설치하셔야 돼요. 이거 눌러서 캡처 및 스케치 여러분이 요거를 설치를 하셔야 돼요. 무료예요. 네. 그래서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캡처 및 스케치 앱에서, 자, 제가 이제 보여드리죠. 윈도우 키 보이죠? Shift하고 S 보이죠? 자, 눌러보겠습니다. 윈도우 로고랑 Shift랑 S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떠요.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플러스 요렇게 원하는 것만 요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탁 놓으면은 복사가 된 거예요. 캡처가 된 거라고요. 자, 여러분 파워포인트로 와볼게요. 와서 여기 빈 화면에서 제가 오른쪽 눌러서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어때요? 아, 그냥 들어온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한 게, 그죠? 그럼 이 방법과 이 방법 어떤 게 편해요? 당연히 이게 편하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필수 컴퓨터 활용 팁 모아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파일 탐색기에서요,
좀 파일 탐색기 머리 아픈데요. 아니요,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은 파일 탐색기를 여러분이 이렇게 열어보시면은요. 일단 보여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열면은 자주 사용하는 폴더는 뭐고 최근에 네가 사용한 파일은 이런 거야. 이런 거 보여주잖아요. 그죠? 이거 있어요. 맨 처음에 이게 떠요. 윈도우 10에서는. 그러면은 나 혼자 컴퓨터를 쓰면은 괜찮은데 만약에 우리 가족들이 함께 쓰는 컴퓨터다. 우리 동료들이 함께 쓰는 컴퓨터다. 이런 경우 최근 사용한 파일이나 그 다음에 자주 쓰는 폴더 이런 것들이 노출이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물론 뭐 내가 잘못한 건 없지만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우리로서는 썩 달가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저런 거 안 보이게 할 수 있나요? 그거 알려드리려고요. 너무 간단해요. 지금 당장 시도해 보실까요? 자, 탐색기 엽니다. 열면은 이 바로가기라는 메뉴가 먼저 꼭 떠요. 윈도우 10은. 그래서 이 바로가기 보이죠?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버리세요. 오른쪽이요. 네, 저 따라서 하세요. 이렇게 오른쪽. 그러면은 이 메뉴에 옵션이란 메뉴가 딱 보이실 거예요. 옵션 이거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요. 네. 또는 저 오른쪽 눌러도 옵션이 안 떠요. 걱정하지 마세요. 보기 메뉴 눌러서 맨 끝에 리본 메뉴에 옵션 이거 눌러도 똑같이 뜨니까요. 자, 들어오세요. 들어오면은 여기 여러분 보시면 뭐가 있냐면 개인정보 보호를 얘가 해준다면서 빠른 실행에 최근에 사용된 파일 표시할 거냐, 빠른 실행에 최근에 사용된 폴더도 표시할 거냐. 보이죠? 그러니까 나 혼자 쓸 때는 체크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내가 최근에 쓴 파일 목록 여기 뜨기 때문에. 근데 여러 명이 쓸 때는 도움이 안 된다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체크를 빼면 안 나와요. 근데 더 나아가서 그 컴퓨터 좀 다루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 사람 뭐 봤나? 아이고 체크 없앴지? 하고 자기가 체크하면 다시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싫어하는 분들은 이거 빼는 것도 안심 안 돼요. 아예 파일 탐색기 이 기록에서 지워라! 지우기 이렇게 눌러버리면 지워져요. 지우기 눌러버리면 지워져요. 오, 지워진 거 봐, 세상에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또 하나. 이 폴더 옵션 바로가기가 이렇게 뜨는데, 이전 버전, 윈도우 7이나 이런 거 사용하셨던 분들은, 나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가 먼저 떴는데, 얘가 이렇게 뜨니까, 상당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이런 분 계십니다. 바로가기 파일 탐색기 열면 바로가기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이전에 쓰던 버전처럼 내 PC로 바꿔 놓으세요. 이러면 편해요. 내 PC 이렇게 바꾸고 확인. 자, 끝났어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자, 제가 창을 닫았다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파일 탐색기를 열었어요. 열면 이렇게 뜬다니까요. 우리 윈도우 7에서 이렇게 화면 많이 봤단 말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 모습을 제일 좋아해요. 이렇게 세팅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도 좀 하시고 그 다음 이전 버전의 그 모습에 맞춰서 파일 탐색기 운영하실 분들은 이렇게 세팅해 놓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필수 컴퓨터 활용 팁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말이죠. 우리가 정말 많이 쓰는 작업 바로 파일 복사 작업이에요. 파일 복사 네네네 나 아는데 이런 분 계시는데요. 아신다면 오늘은 너무 쉬운 방법도 함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복사는 어떨 때 사용하죠, 여러분? 내가 내 컴퓨터에 들어있는 자료를 USB 메모리로 백업해 둔다던가 또는 여러분 컴퓨터의 자료를 클라우드 저장소, 즉 뭐 네이버 클라우드나 원드라이브 이런 데로
업로드 시키는 거. 이것도 복사 작업이에요. 자, 그럼 우리 파일 탐색기 열어볼까요? 파일 탐색기 띵 열었어요. 하나 열립니다. 그럼 예를 들어 여러분 여기 문서가 있거든요. 문서 폴더를 이렇게 열어 놓으세요. 자, 저도 문서 폴더 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파일 탐색기를 열 거예요. 열려 있는데 어떻게 또 열어요? 검색 상자를 이용하세요. 검색 상자에 파일 탐색기 여러분 치면 돼요. 그럼 파일 탐색기가 하나가 더 나와요. 와, 두 개가 되는구나. 예,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뭐가 좋으냐? 잘 보세요. 제가 말이죠. 이 문서에 있는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를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C 드라이브가 있다면 C 드라이브에 뭐 어떤 방을 하나 만드셔도 되고 자, 저는 G 드라이브예요. 그러면 일단 여기는 데이터 여러분이 복사할 원본이 있는 곳이고 여러분이 만약에 USB 메모리에 복사할 거면 USB 메모리 방을 여시면 돼요. 저는 G 드라이브를 열겠습니다. 어때요? 별개죠? 그럼 G 드라이브의 방을 연 다음에 여기서 새로운 폴더를 하나를 더 만드세요. 홈. 자, 이렇게 누르면 새 폴더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습 삼아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쓰죠. 연습일 뿐이야. 이렇게 엔터 꽝. 한 번 더 꽝 하면은 열려요. 그죠? 자, 이렇게 열어놓고요. 이제 여기서 복사를 할 건데 중요한 건 파일이 어때요? 하나 복사하는 건 말이죠. 자, 보시면서 하면 돼요. 저 요 엑셀 파일 마음에 드네요. 이거 이 폴더로 복사하고 싶습니다. 그냥 끌어다 놓으면 돼요. 같잖아요, 벌써. 간 거 양쪽에서 확인되죠? 편리하죠? 이게 복사예요. 우와, 편한데? 그럼 만약에 파일이 5개면요. 5개일 때는 말이죠. 처음에 애를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그리고 그 애가 뜨문 있는 애면은 컨트롤 키 눌러서 하나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됐죠?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컨트롤 키 눌러서 마우스 이게 동작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사실 이걸 막 끌어가지고 복사를 이 안에 만들어 놓기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여기 보기 메뉴에서 항목 확인란이라는 요 표시 숨기기에 요 메뉴 보이죠? 요에 체크를 해버리세요. 괜찮으세요. 체크를 하면은 친절하게 뭐가 나오냐면 자,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 이 파일이다. 요 앞에 이렇게 체크가 나와요. 좋네. 예,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르지 마시고 얘를 이용하세요. 이렇게. 그래, 좋다, 좋아. 이렇게 한 다음에 대표 주자 요에 하나만 끌고 옮기면 되는 거예요. 놓을게요. 끝. 쉽다. 그럼 이 항목 확인란 없애려면요? 보기에서 항목 확인란 체크를 빼버리면 끝나요. 끝. 복사예요. 이렇게 2개 화면을 이렇게 놓고 작업을 하세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필수 컴퓨터 활용 팁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정말 자주 쓰는 프로그램, 그 자주 쓰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보다 빠르게 실행시킬 수 있느냐, 그 방법을 배워보자 이겁니다. 그래, 그거 필요하지, 그죠?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나는 컴퓨터 아침에 출근해서 엑셀, 또 점심 먹고 와서 또 엑셀, 정말 엑셀 프로그램 자주 열고 닫고 하거든요? 왜 엑셀 프로그램을 보다 빠르게 실행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보통은 어떻게 실행하죠? 뭐 시작 단추 눌러서 여기 타일에 등록을 하던가, 저는 아예 타일에 등록도 안 해놨어요. 그럼 어디? 왜 엑셀 여기 있거든요. 이거 찾아서 이렇게 눌러요. 그렇지 않으면요. 검색 상자에다가 엑셀이라고 입력을 이렇게 떡하니 해가지고 실행을 하죠. 근데 자주 쓰는 거 이렇게 실행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새는 5G의 시대예요. 5G.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예를 들어 엑셀이다. 그러면 이 엑셀을, 자, 마우스를 여기다 놓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메뉴가 떠요. 지금 저 검색 상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작업 표시줄에 고정 이게 있습니다. 눌러요. 그럼 어디? 작업 표시줄이 어디예요? 그렇죠. 여기에 등록돼요. 작업 표시줄에 고정시켜 놓는 거? 예, 하나 더 할게요. 나 또 파워포인트도 진짜 많이 쓰는데요. 그럼 파워포인트, P만 쳐도 나와요. 파워포인트. 자, 이것도 작업 표시줄에 고정할 수 있겠죠? 오른쪽 눌러서 고정. 눌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쓰는 거 몇 개 더 해놓으면 돼요. 안 쓰는 거는, 죄송하지만 안 쓰는 거는 오른쪽 눌러서 이 작업 표시줄에 등록돼 있을지라도 안 쓰는 게 있잖아요. 괜히 자리만 차지하는 그런 애들은 만약에 파워포인트가 그렇다. 그러면 오른쪽 눌러서 작업 표시줄에서 제거 이게 있습니다. 이거 누르면 제거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네. 자, 다시 파워포인트 제가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 표시줄에 물론 놔도 기존에 검색하는 것보다 이제 빨라졌으니까 이것만 누르면 되니까 조금 더 빠르긴 하죠. 네. 그런데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여기 열려있는 프로그램들 있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윈도우는 되게 논리적인 앱니다. 그래서 작업 표시줄에 너가 1번이지? 시작 단추하고 검색은 제외예요. 얘네들을 기점으로 해서 너 1번이지? 너는 2번, 내 옆에 2번, 너는 내 옆에 3번, 너는 내 옆에 4번, 너는 내 옆에 5번. 이런 식으로 얘가 번호를 매겨놔요. 그러면요. 자, 제가 이 2번이 바로 크롬 브라우저거든요. 그럼 제가 윈도우 로고를 눌러야 돼요. 윈도우 로고를 누른 상태에서 숫자 2 누르잖아요. 로고 숫자 2 누르면 얘가 알아들어요. 크롬 브라우저가 곧바로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우와, 좋은데?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윈도우 로고랑 7번을 눌렀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엑셀이 실행돼요. 이렇게. 그래서 작업 표시줄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그 자주 쓰는 프로그램의 실행 속도를 빨리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윈도우 로고와 아라비아 숫자를 이용해서 작업 표시줄에 등록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단축키로도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필수 컴퓨터 활용 팁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자, 우리 인터넷 검색하고 하려면 브라우저 이용해야 되죠. 자, 브라우저에서 링크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한 방법, 그 다음에 브라우저의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을 아주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크롬 브라우저든 엣지 브라우저든 다 좋아요. 자, 여러분의 브라우저 프로그램을 일단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어떤 걸 열었냐면 그 크롬 브라우저에 이렇게 화면이 떴어요. 그럼 제가 네이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 마우스 갖다 대면 손가락 모양 나오죠? 이게 뭐예요? 누르면 그 페이지로 간다는 얘기죠. 이걸 우리가 링크라고 불러요. 링크.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하나를 눌러볼게요. 부동산을 눌렀습니다. 자, 손가락 나와요. 자, 누르면 어디에 뜨는지 보세요. 이렇게 떠요. 그게 어때서요? 이런 분 계시는데 여러분 여기에 뜨면은 기존의 네이버 화면은 못 보는 거죠. 그죠? 그럼 네이버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려면요. 뒤로 돌아갈래. 이전으로 돌아갈래. 이렇게 눌러야 돌아가거든요. 그럼 원하는 게 뭔가요? 네, 제가 원하는 건요.
부동산 이 서비스를 누르면요. 이것이 또 다른 탭으로 뜨기를 원해요. 새로운 탭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 여기 부동산 보이죠? 예. 뭐 굳이 딴 옵션 필요 없어요. 부동산에 마우스를 갖다 놓고 여러분 마우스에 보면 가운데 휠 있죠? 톡 튀어나오네. 그 애를 한 번만 클릭해요. 띵 이렇게. 그럼 보세요. 네이버 부동산이 별도의 시트로 뜨는군요. 맞아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이 요거 보시고 어때요? 네이버에서 뭔가 다른 거 보실 거면 이 탭 열어서 그냥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별도의 탭으로 열리는군요. 저 엣지 브라우저인데 엣지도 그게 됩니까?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자, 엣지도 똑같이 보여드리죠. 자, 지금 엣지 브라우저입니다. 부동산이에요. 이번에 영화로 할까? 예, 여기다 갖다 놓고, 자, 뭐라고요? 가운데, 휠, 클릭, 띵. 누르면 이렇게 뜬다니까요. 네이버 영화. 정말 별도로 뜬다. 예, 이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브라우저를 이제 보는데, 화면이 나는 글씨가 잘 안 보여. 이런 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글씨를 크게 화면 확대하면 되겠죠. 화면 확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찾지 마세요. 자, 여러분 컨트롤 키 보이십니까? 여러분 키보드 컨트롤 키. 그리고 여러분 그 키보드 오른쪽에 보면 더하기하고 빼기가 있어요. 보이죠? 오른쪽 끝에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여기 NUMLOCK는 켜져 있어야 됩니다. 불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뉴메릭 락키에. 자, 그럼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더하기를 막 한 번 눌러보세요. 띵. 어때요? 아직도 안 보이신다고요? 컨트롤 플러스. 어때요? 예, 확대됩니다. 그럼 반대로 너무 커졌다. 컨트롤 키하고 빼기. 그 다음에 기본 화면으로 돌아오고 싶어요. 컨트롤 키하고 0. 이렇게 누르면 기본이에요. 됐습니까? 예, 크롬 브라우저도 이 역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더하기, 확대. 참고로 얘는 그 화면 확대 비율이 얼마인지 자세히 보여주죠? 예, 이렇게. 됐죠, 여러분? 그 다음에 0. 기본 크기 100%. 확인되죠? 이렇게 활용을 해 두시고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알아야 할 필수 컴퓨터 활용 팁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크롬 브라우저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이 크롬 브라우저에서 쿠키 파일 그리고 캐시 파일이라고 부르죠. 쿠키는 보통 쿠키 파일보다는 쿠키 정보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쿠키 정보 그리고 캐시 파일을 제거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자, 중요한 거는요. 그 매뉴얼은 간단한데요. 캐시라는 말이 좀 처음 듣는 단어죠. 캐시 파일. 사실 여러분이 여러분 PC에서 내가 찍은 사진들 크게 보려고 미리 보기 하잖아요. 그럼 그때 미리 보기 할 때요. 처음에는 얘가 느리게 뜨지만 그 다음 사진들을 이렇게 여러 번 클릭해 보면 미리 보기에 뜨는 그 이미지가 시간이 굉장히 빨라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캐시 파일 때문에 그런 건데 캐시 파일은 이렇게 사용자가 인터넷에 한번 들어갔던 사이트 다시 들어갈 때 좀 더 빠르게 뜨기 위해서 그 사이트의 이미지 정보라던가 사이트 정보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임시 파일이 캐시 파일이에요. 근데 이게 한두 개일 때는 뭐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 개가 되면 어때요? 결국은 용량을 차지하게 되고 컴퓨터를 버벅거리게 하는 거죠. 이 캐시 파일은 우리 PC에서 발생하는 캐시 파일은 디스크 정리나 저장소 관리 이런 데서 여러분 우리가 없애줄 수 있어요. 정리 대상이거든요. 자, 그런데 인터넷상에서의 이런 캐시 파일 그리고 쿠키는 사용자가 다음 우리 사이트에 이제 접속을 할 때 그 사람을 좀 더 빠르게 분간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아이디라든가
또 뭐 비밀번호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정보를 얘가 고객들 컴퓨터에 저장을 해둬요. 그게 쿠키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킹해서 다른 용도에 막 사용하기도 하고, 또 사이트에서는 이 쿠키 정보를 모아서 우리 고객들이 어떠한 상품에 관심이 많다 이런 걸 분석하는 용도로 쓰여요. 근데 우리 입장에선 기분 나쁘죠. 왜? 내 정보를 왜 얘네들은 마음대로 활용하지?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지워야 되는 거죠. 우리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도. 그럼 크롬 브라우저에서 어떻게 얘네들을 제거합니까? 크롬 브라우저를 먼저 실행을 하세요. 자, 크롬 브라우저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여기 자, 맞춤 설정 및 제어 요거 보이시죠? 자, 요걸 클릭합니다. 클릭하면은 메뉴가 뜨잖아요. 그럼 이 메뉴에서 도구 더보기 이 메뉴가 있어요. 도구 더보기에 보면은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이 메뉴 보이실 겁니다.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딜리트 보이죠? 자, 눌러줘요. 자, 누르면은 이렇게 떠요.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기본 뜨죠? 그럼 여기에서 보면은 기간을 여러분이 고르셔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의 그 인터넷 캐시 파일과 쿠키를 지울 건지 여기서 고르시면 돼요. 나는 앞으로 1시간 동안 기존에 바로 지금 방금 전 1시간 동안의 쿠키, 캐시, 이미지 제거할 거야. 그러면 1시간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아니야. 나는 하루 동안에 또는 일주일 동안에 또는 한 달 동안에 또는 들어있는 거 다 없애버리고 싶어. 여기서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1시간 동안의 정보를 없애버리고 싶습니다. 체크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인터넷 사용 기록 모두를 없앨 거냐? 자동 완성은 뭔지 아시죠? 제가 여기다 크롬 이렇게 치면 뒤에 브라우저 이렇게 자동으로 뜨는 거 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사용 기록도 없애버리고 쿠키도 없애버리고 참고로 여러분 쿠키에 이런 계정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없애버리면 아이디 비밀번호를 새롭게 로그인을 해야 할 그런 불편함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보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감안해야죠. 그 다음에 캐시된 이미지 또는 파일 요렇게 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떠요. 캐시 파일을 지워버리면 다음에 접속할 때 속도가 좀 느려질 수 있대요. 그것도 괜찮다. 나의 정보 보호를 위해선. 그러면 누르시면 돼요. 이제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누르면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끝난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창은 닫으시면 됩니다. 이게 끝인가요? 끝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 쿠키 정보가 우리 컴퓨터에 있다고 했는데 어디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저 그것도 궁금해요. 궁금하셔야죠. 자 여러분 여기 파일 탐색기로 들어가시면요. 파일 탐색기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뭐가 있냐면은 사용자라는 그룹이 있어요. 영어로 유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사용자 폴더로 일단은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돼요. 사용자요? C 드라이브로 가시면 돼요. C 드라이브에 사용자 폴더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따닥. 사용자 폴더에 들어가면 여러분 유저 또는 여러분 그 컴퓨터 이름이 있어요. 저는 유저거든요. 들어가요. 땅땅. 들어가면은 유저 방 안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은 앱 데이터라는 애가 있으세요. 앱 데이터요? 네, 여기. 참고로 앱 데이터는 여러분 숨긴 파일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안 보이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약간 흐릿하게 보이면은 얘가 숨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앱 데이터. 보이세요? 네, 이게 보여야 됩니다. 참고로 안 보이는 분들은 여기 숨긴 항목 여기에 체크를 하시면 보여요.
앱 데이터. 자, 앱 데이터 들어갑니다. 앱 데이터 들어가면 여기 로컬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죠? 로컬 따닥. 자, 로컬에 들어가면은요. 여기 여러분 크롬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에요. 구글 보이죠? 예, 구글. 여기로 들어가면 돼요. 구글로요? 네. 자, 그래서 구글.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브라우저다. 그럼 여기로 들어가면 되고요. 브라우저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구글로 들어갑니다. 땅땅. 자, 들어가면 여러분 거기서 어떤 거예요? 바로 크롬 브라우저 맞죠?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 들어갑니다. 땅땅. 크롬 브라우저에 들어가면 아고 많다. 예, 들어가야 돼요. 유저 데이터 보이세요? 예, 땅땅. 이게 다 뭔가요? 아직 멀었어요. 자, 유저 데이터의 디폴트. 이거 보이세요? 예, 이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면요. 이게 다 여기 어카운트 계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캐시 파일이고 뭐고 다 있어요. 캐시 보이죠? 이런 것들. 이 정보가 다 쿠키 정보예요. 이런 애들. 예, 이런 애들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아까 지웠잖아요. 저는 1시간 분량에 대한 것만 지웠어요. 왜냐면 저도 나름대로 유용하게 사용하는 사이트들은 좀 지켜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1시간만 우리 교육을 위해 1시간 방금 1시간 전에 이제 썼던 것만 지운 거고 기존에 썼던 내용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쿠키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으니까 한 번씩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필수 컴퓨터 활용 팁 공부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윈도우의 보안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우리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기본적으로 백신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데요. 그 애가 누구냐면 윈도우 디펜더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많이들 생각을 하실 때 윈도우에 기본으로 깔려 있으니까 얘 되게 형편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들 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얘는 말이죠. 윈도우 디펜더는요. 우리 컴퓨터에 수시로 들어오는 악성 코드라든가 또 광고 있죠? 예, 애드웨어. 이런 애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실시간으로 우리 컴퓨터를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실시간 보호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얘는 윈도우에서 자동으로 기본으로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지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그 백신 프로그램 중에 V3 이런 애들이 유명하다고 들었거든요. 이 V3 같은 거 깔면은 얘랑 충돌이 되지 않나요? 이런 분 계십니다. 충돌이 안 돼요. 얘가 마인드가 참 좋아요. 뭐냐면은 윈도우 디펜더가 기본으로 깔려 있는데 V3가 깔려요. 그러면 얘가 얘의 존재를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윈도우 환경에 얘는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이 환경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얘가 도와줘요. 그리고 얘한테 웬만한 기능 다 주고 자기는 그 외의 기능 알아서 실행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완해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되게 똑똑한 그런 애입니다. 그런데 얘에 대해서 배울 게 뭐가 있느냐? 네, 문제는 이거예요. 얘가 악성 코드라든가 애드웨어 이런 애들이 들어오면은 실시간으로 이거 우리 컴퓨터를 계속 감시 감독하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보호라고 불러요. 근데 이 기능이 켜져 있잖아요. 이 기능이 기본으로 켜져 있어요. 예, 켜져 있습니다. 그럼 얘가 켜져 있으면은 얘는 되게 컴퓨터가 예민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컴퓨터에 어쩌다가 윈도우 인증을 한다든가 정품 인증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오피스 프로그램 같은 것도 MS 오피스 인증해야죠. 예. 이런 거 인증할 때 얘가 되게 까다롭게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좀만 맞지 않으면 어때요? 인증에 실패했다, 오피스 인증도 실패했다, 이런 메시지를 막 뿌려줘요. 그래서 시스템에 좀만 민감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가 좀 예민하게 반응하니까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잠시 얘를 꺼뒀다가 다시 켜놓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거를 꺼놓고 켜놓고 하는 거를 어디서 하는지 모르니까 그걸 알려드리겠다는 얘기죠. 설명이 너무 길었나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윈도우 디펜더 검색창에 입력을 하시면 돼요. WINDOWS 윈도우즈만 치면 디펜더 이게 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윈도우즈 보안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들어가 볼까요? 자, 보안. 자, 이렇게 누르면요. 윈도우즈 보안에서 보안 한눈에 보기 이게 떠요. 여기에서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이거 눌러요. 그러면 저는 V3를 깔아놨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일단 화면이 뜨는 거예요. 자, 확인되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라냐면 윈도우즈 디펜더 바이러스 백신 옵션 이게 있습니다. 요 애를 눌러요. 그러면 현재 공급자를 계속 사용하고 윈도우즈 디펜더 바이러스 백신에서 정기적으로 위협을 확인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검사할 거냐? 이걸 제가 꺼놨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기본 이렇게 켜져 있어요. 네네네네 이렇게 켜져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평상시에는 켜놓으면 돼요. 네, 켜놓으면은 얘가 뭐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마다 그런 악성 코드들을 얘가 다 확인하고 제거하고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뭐 민감한 사항들 있죠? 그런 것들을 설치하거나 뭔가 인증받으실 때는 이렇게 뜬다고요. 위협이 없다. 그죠? 근데 만약에 그런 작업들을 앞두고 있다면 한 번 더 밀어서 꺼버리시면 된다고요. 이해되죠, 여러분? 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필수 컴퓨터 활용 팁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윈도우의 기본 앱, 바로 파일 탐색기죠. 자, 파일 탐색기의 가장 기본적인 이용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게 파일 탐색기에 리본 메뉴가 존재하거든요. 이 리본 메뉴를 표시를 하는 방법, 숨기는 방법, 이것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파일 탐색기를 실행할 때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작업 표시줄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파일 탐색기가 저는 작업 표시줄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검색 상자에 파일 탐색기를 여러분이 치던가 이렇게 대놓고 파일 탐색기 파일만 쳐도 나와요.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요. 또는 단축키 여러분 키보드에 윈도우 로고 있죠. 예, 윈도우 로고하고 알파벳 E 이렇게 눌러도 실행됩니다. 예,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실행하세요. 자, 뜹니다. 뜨죠? 화면을 제가 키워볼까요? 자, 확대 슝 이렇게 눌렀어요. 자, 누르면요, 여러분 맨 위를 보세요. 파일, 홈, 공유, 보기 보이죠? 홈 눌러보세요. 누르면 이렇게 뜨는 거, 이게 바로 리본 메뉴예요. 리본 메뉴. 자, 제가 화면을 좀 작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왜 작게 만들었냐면 홈 눌렀을 때 이렇게 이게 리본 메뉴인데 이 리본 메뉴가 이렇게 바깥에 누르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이 메뉴 탭을 클릭하면 나타나요. 그럼 이거를 고정시키는 방법이 있느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 위에 요 버튼 보이죠? 요 애를 딱 눌러요. 그럼 고정이 돼버려요. 제가 바깥에 눌러도 어때요? 고정되죠? 이렇게 리본 메뉴를 여러분이 많이 쓰면은 고정을 시켜버리세요. 그리고 화면 내가 보는 화면만 줄어들어. 리본 메뉴 숨기고 싶어. 그럼 요거 버튼 최소화, 리본 최소화 이렇게 누르면 줄어들어요. 되게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들어온 김에 이것만은 알아야 되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홈, 공유, 보기를 누르세요. 보기. 자, 화면 제가 확대하겠습니다.
자, 보기를 클릭하면요. 이렇게 리본 메뉴가 나오는데요. 자, 보기 메뉴에서 눈에 띄는 거 좀 보죠. 여러분, 여기 왼쪽은 우리가 탐색창이라고 불러요. 탐색창. 그래서 이 탐색창을 클릭해서 나 탐색창 안 보고 싶어 체크를 빼면 이렇게 넓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러는 분 계시는 거 아니죠? 아, 맞아. 내가 이렇게 지금 떠가지고 왜 화면이 다른가 너무너무 고민했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보는 것은 무조건 보기 메뉴. 자, 탐색창 다시 나와야겠어요. 탐색창 체크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기 다시 눌러서요. 제가 사진 같은 거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사진은 큼지막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 여기 왼쪽에 탐색창에서 사진을 클릭하면 이렇게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자, 그래서 사진을 좀 더 크게 보고 싶네요. 보기 눌러서 큰 아이콘, 아주 큰 아이콘. 보세요. 사진 윤곽이 보이죠? 폴더도 덩달아 커지죠. 자, 그 다음에 큰 아이콘, 보통 아이콘, 작은 아이콘, 그 다음 목록. 어때요, 여러분? 마우스 갖다 대기만 하세요. 자세히. 특히 여기 자세히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눌러보세요. 자세히를 누르면 이름, 날짜, 유형 이렇게 나오잖아요. 참고로 이름은 파일 이름을 말하는 거고요. 이렇게 잡아당기면 드래그를 하시면 그 파일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좀 보여드린다면 이 파일 이름, 폴더는 파일을 모아놓은 GB 폴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뭐뭐뭐.jpg, jpg 이렇게 뒤에 뒤에 세 글자 써 있는 거는 확장자, png, jpg. 이 jpg, png 이렇게 끝나는 애들은 얘네들이 모두 그림이나 사진 이런 이미지 파일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일이 생성된 연, 월, 일 날짜가 표시되고 시간도 표시돼요. 그래서 이 자세히는 어떨 때 쓰면 좋으냐면 그 파일의 크기가 얼마지? 용량을 본다던가 또는 그 파일이 언제 만들어졌지? 날짜를 본다던가 이럴 때 확인을 할 때 바로 보기에서 자세히를 누르시면 좋습니다. 됐죠, 여러분? 타일은요? 예, 타일은 말 그대로 클릭하시면 각각의 내용을 그림을 어때요? 보여주면서 그 옆에 용량과 파일 이름이 보이는 거예요. 사진 조그맣게 보여주면서 이름, 그리고 종류, 그리고 용량. 됐죠? 자, 보기. 그 다음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보는 거. 그래서 레이아웃은 보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여러분 필요에 따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려움 없으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은 정렬 기준 이런 게 있거든요. 정렬 기준에서요. 지금은 이름 순서로 나와 있다고 하는데 날짜로 제가 바꿔볼게요. 그러면 날짜 순서대로 차례대로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제가 여기 문서라는 게 있거든요. 문서 이렇게 눌렀어요. 그럼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요, 지금. 그죠? 제 컴퓨터에 들어있는 자료니까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 컴퓨터랑 다르네 이러면서 막 당황해 하실 필요 없으세요. 저는 여러분 컴퓨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단 말이죠. 자, 보기 메뉴에서 정렬 기준 옆에 분류 방법 있죠, 여러분. 보이세요? 네, 분류 방법. 이거 아래로 화살표 누르면요. 분류가 뭐예요? 똑같은 거 끼리끼리 묶어둔다는 얘기죠? 네, 분류를 세 글자로 말하면 그룹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룹이요? 네. 자,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 문서에 있는 내용을
예, 끼리끼리 묶을 수 있어요. 즉 뭐냐면 유형 이거 보이죠? 저도 이걸 되게 많이 쓰거든요. 유형 이거 누르면 똑같은 프로그램끼리 묶어놔요. 이 문서 폴더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내가 묶으니까 액세스 파일은 이만큼이고, 예, 그 다음에 엑셀 워크시트 파일은 이만큼이야. 보세요. 모양 똑같죠? 아, 그리고 PPT 파일은 이만큼이다. 워드 파일은 이만큼이야. 텍스트 메모장에서 작성한 건 달랑 2개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폴더는 이만큼이야. 어떨 때 쓰면 좋을까요? 예, 바로 여러분이 예를 들어 한글로 내가 문서라는 폴더에다가 한글 문서를 작성해서 저장을 해뒀어요. 근데 도저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문서 폴더에 저장하긴 했는데 뭔지 모르겠다. 문서 폴더 열어보니까 한 4,000개 파일이 있더라. 이럴 때 여러분 유형별로 분류, 이렇게 이걸 우리가 그룹화라고 불러요. 이렇게 그룹화를 해놓으면은 이런 데 들어갈 필요 있을까요? 이런 데는 눈길조차 줄 필요 없죠. 왜? 한글 파일이면 한글이라고 쓴 데만, 한글 문서만 가서 거기서 찾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럴 때 사용하시면 좋아요. 자, 근데 문제는 이 그룹화가 저는 개인적으로 편한데 이렇게 나눠 놓는 게 또 싫은 분도 계세요. 그럼 이걸 이제 그룹화를 풀어주는 방법, 다시 해제하는 방법은 아까 어디로 들어갔더라요? 예, 분류 방법. 여기서 뭐 하면 될까요? 네, 없음, 그룹화 없음 이 뜻이에요. 없음, 원상복구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실 수 있나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여기 열 추가, 이건 또 뭐냐면은 여러분이 왜 여기 내용 보시면은 위로 좀 올라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름, 수정한 날짜, 유형, 크기, 이게 바로 열이에요. 근데 이 4개 열이 이제 기본값이에요. 이 정도만 있으면 사용자가 불편하지 않겠지? 하고 윈도우가 이제 기본적으로 열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더 필요해요. 만든 사람이 누군지 추가하고 싶어요. 만드니, 이거 눌러주면 만드니 열이 들어가요. 그래서 정훈이 이렇게 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열 추가해서 이렇게 하는군요. 빼고 싶어요. 빼버리세요. 예, 도움이 안 되면 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자세히 봤을 때, 레이아웃을 자세히 효과 줬을 때 내가 좀 더 그 문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열을 추가해달라. 그 다음 여러분 이쪽에 보시면은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은 파일 확장명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보이죠, 여러분? 파일 확장명 여기 체크되어 있는데 확장자는 바로 이런 애들이에요. 여기 뒤에 ppt 점 뒤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 확장자는 평상시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확장자를 취소해버리고 싶다, 안 보이게 하고 싶다, 체크 빼면 돼요. 그럼 여기 보세요. 확장자가 안 보이는군요. 예. 그리고 내가 그 파일에 대해서 확장자가 어떤 애인지 알고 싶어. 그럴 때 체크하면 됩니다. 보이죠? 참 간단하죠?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연습해 보세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필수 컴퓨터 활용 팁 모두 모아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간단하지만 여러분이 잘 모르는 기능 알려드리죠. 우선 2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인터넷상에서 이제 브라우저죠. 예, 이 브라우저에서 어떤 내용을 검색을 했어요. 그 검색한 결과 정말 마음에 드는 페이지가 딱 떴습니다. 근데 자세히 본다면서 그만 그 창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실수로 닫은 그 창, 바로 그 탭이죠. 그 탭을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는 방법을 알아보자는 거죠. 이거부터 시작해보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크롬을 열어볼게요.
그래서 먼저 네이버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뭘 했냐면은 때가 때인지라 크리스마스 트리는 도대체 가격대가 어떻게 되지? 뭐 이렇게 보면 네이버는 좋은 점이 이런 게 참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 가격대며 막 이런 게 떠요. 그래서 아 멋있다 하다가 문득 여러분이 이걸 좀 더 멋있게 장식하는 방법 좀 알아볼까? 자, 그럼 뭐예요? 탭을 하나 누르겠죠? 새 탭 이렇게 눌러요. 그러면 그래 구글에서 검색해보자. 여기서 검색을 했어요. 뭐라고요? 크리스마스 트리 예쁘게 장식하는 방법 이렇게 엔터 꽝 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우아한 크리스마스 트리 집에서 손쉽게 장식 만들기 누구나 쉽게 초간단 크리스마스 트리 쫙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무 대신 나뭇가지로 만드는 크리스마스 저는 이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자 누르겠습니다. 띵 눌렀어요. 눌렀더니 와 네네네 이렇게 내용이 막 떠요. 그래 바로 이거야 하고 여러분이 뭔가 자세히 이걸 좀 더 크게 보겠다고 뭔가 하다가 아이고 이런 실수로 X를 눌렀어요. 이렇게 실수로 탭을 닫았어요. 이러면 대부분 어떻게 해요? 아유 짜증나 다시 찾아야지 막 이러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자 여러분 키보드에 컨트롤 키하고 그 바로 위에 쉬프트 그리고 T 알파벳 T 세 개를 동시에 딱 누르면 어때요? 정말 팁이죠. 더 팁 저도 팁 그죠? 이렇게 아 뜬다. 이해되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선생님 브라우저를 통째로 닫으면요? 닫으면 안 돼요. 컨트롤 시프트 T는 여러 개 여러분이 이제 그 브라우저에서 여러 개 탭을 열어놓고 검색을 하다가 그 중에 이제 실수로 닫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탭을 복구시켜주는 역할이에요. 된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중요한 작업을 하고 있어요. 현재. 네. 근데 잠깐 나갔다 와야 돼요. 화장실을 가야 한다든가 점심을 드시러 가야 한다든가 그러면 누가 이 중요한 사항 보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화면 보기 그런 거 누르려니까 이 윈도우 10은 뭐를 눌러야 될지 모르겠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윈도우 키 보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화면을 잠궈야 되죠. 아무도 못 보게. 잠그는 거 영어로 뭐예요? 락. 그죠? L자. 자, 윈도우하고 L 눌러요. 그러면 화면이 잠겨요. 이거 잠긴 거예요? 풀려면요. 다시 클릭. 로그인. 이렇게요. 정말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 윈도우 로고 키 플러스 L 이렇게만 누르면은 대문자 L로 예, 이렇게만 누르면은 곧바로 화면이 잠금되더라 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활용해 보시기 바래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필수 컴퓨터 활용 팁 그 10가지 기능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여러분의 PC 기본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내 PC 기본 정보 확인 방법. 이게 오늘의 학습 내용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분이 여러분 컴퓨터에 어떤 장애가 발생을 해서 어딘가 AS 센터에 연락을 해요. 그러면 뭐 메모리가 얼마죠? 이렇게 물어보면 아 메모리가 얼마지? 뭐 이런 거. 또 정품 인증을 받으셨나요? 정품 인증 어디 써 있지? 그럼 현재 시스템 운영체제 64비트인가요? 32비트인가요?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 그게 어디 있는지 확인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 정보 알아보자는 거죠. 자,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편한 방법 이용하세요. 내 PC의 기본적인 정보는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제어판으로 들어가서요. 제어판이요? 네.
지금 원리 원칙대로 말씀드립니다. 제어판에 들어가면 말이죠. 띵.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시스템 및 보안이라는 게 떡하니 자리 잡고 있어요. 누르셔야 돼요. 시스템 및 보안에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면은 여러분 여기에 시스템이 존재해요. 자, 여기 시스템 눌러요. 자, 시스템 들어가면 여기에 써 있다고요. 자, 저는 말이죠. 자, 보시면은 윈도우 10 프로 버전이에요. 이게 홈도 있고 프로도 있고 뭐 많습니다. 프로 버전이에요, 저는.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현재 CPU 인텔 i3 3220 나오죠? 3.3GHz. 그 다음에 메모리 램은 좀 작아요. 4기가. 그 다음에 시스템 운영체제 종류는 64비트를 저는 쓰고 있어요. 여러분 32비트 쓰는 분도 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현재 여러분 컴퓨터 윈도우가 정품 인증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그 상태도 나온다고요. 저는 받았다고 떠요. 확인됩니까? 이거예요. 근데 제어판으로 들어와서 시스템 및 보안에서 시스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렵죠. 예, 까먹어요. 그럼 어떻게 더 빠른 방법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여기 파일 탐색기. 윈도우 10에서도 이 파일 탐색기의 역할은 굉장히 크고 중요한 앱입니다. 자, 파일 탐색기 들어가시면요. 화면 크게 해보겠습니다. 파일 탐색기에 들어가면 맨 위에 여러분 요거 속성 도구 모음이 뜨는지요? 나 속성 없어요. 그러면 자, 요거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요거 누르면은 속성에 체크하시면 나와요. 그러면 얘는 바로가기 클릭하면 바로가기 속성이 뜨는 거고 우리는 PC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은 거니까 내 PC 있지요? 내 PC를 클릭하고 요 속성 보이죠? 요것만 누르면 곧바로 방금 전에 그 화면을 만나게 돼요. 저라면 이걸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